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빌라보다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자주 소개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양한 나이대, 또 생활 패턴이 다르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역세권에 있는 단독주택을 원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반려견이 있는 세대에서는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많이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파주 지역은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무실로 나오시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땅도 아주 작고, 또 넓은 땅을 원하면 아주 먼 지역까지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오늘 하나 짧게 찍어 보겠습니다. 파주 일산 지역의 위치별로 대지 크기라든지 분양가 등을 설명을 드리고, 또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득세 8%라는 엄청난 취득세를 내죠. 근데 그거를 피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불법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가 땅을 사서 원시 취득을 하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가구 1주택이나 3주택이나 법인이 집을 사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팁들을 오늘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일산 파주 지역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를 소개하는데,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이 일산입니다. 근데 일산은 신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 분양하는 곳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일산 설문동, 성속동 정도의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일산 지도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해서 보시면 한 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개발을 해서 전원주택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편의점조차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세대라든지, 또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세대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집을 보러 나오셨다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이 파주 지역으로 많이들 넘어오시는데요. 덕양구 쪽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유동, 관산동, 대자동 이런 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이 통일로 변으로 해서 전원주택들이 몇 단지들이 있는데 가격이 또 저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유동, 관산동은 한 6억 후반에서 8, 9억대 정도의 땅 100평 정도 되는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이 있다고 해서 집 크기를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제가 소개하는 지역들은 건폐율 20%, 40%, 50% 지역이에요. 건폐율이라는 건 내 땅, 도로 지분을 제외한 내 대지 전용 면적의 1층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20%면 20평, 100평 땅에 40%면 1층을 4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또 건축 면적이 60평 이상 되면은 종합건설 면허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크게 짓는 분들은 다락을 활용을 해서 면적을 좀 넓히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주 지역으로 넘어오면, 파주는 크게 운정 신도시 인근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요. 운정 신도시는 당하동, 오도동, 산남동, 또 문발동, 동패동 정도가 되고, 그 외 지역은 문산이라든지 원롱, 금촌, 또 조리읍 쪽에 이렇게 크게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조리읍 쪽은 통일로변이랑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쪽 단지는 비슷해요. 6억에서 7억대 정도 되고, 땅은 100평 정도 되고, 100평이 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70평에서 100평 사이 정도. 또 이제 집을 뭐로 짓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지는데요. 목조주택으로 지었냐,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릅니다. 건축비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운정신도시 근처에 있는 당하동, 오도동, 산남동은 분양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당하동은 땅 50에서 60평 정도의 건물을 다락까지 포함해서 45평 정도 지으면 6억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도동은 땅 100평 정도의 건축은 한 45평에서 50평 정도 지으면 5억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산남동은
우리가 이제 SBS 전원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유로 접근성도 좋고 일상과 붙어 있고 이래서 분양가가 아주 높아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6억 중반, 7억 중반이면 땅 7, 80평에 건물 한 50평대 되는 집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구할 수 있는 집들은 8억 후반에서 10억이 넘습니다. 또 땅이 넘냐 그러지도 않아요.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45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집들이 8억 후반에서 한 10억 정도가 되고 이제 문산 지역이라든지 원롱 지역, 이 금촌 지역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20% 지역인데요. 땅은 100평에서 120평 정도에 건물은 45평에서 50평 정도 집을 지으면 4억 중후반에서 5억 중반 정도면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산 지역은 아주 곳곳에 있어요. 내포리, 운천리, 또 당동리, 또 곳곳에 한두 채씩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축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문산 지역은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 영상에서 1가구 2주택이 돼도 8%의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니면 다른 세율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더 이상 사지 말게 하려고 세금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을 사지 말라는 거니까, 이 세컨하우스를 사지 말라는 거니까 두 번째 집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면적에 따라서 1에서 3%의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는 집이 규제 지역이라면 8%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일산은 규제 지역이고 파주는 무슨 동으로 끝나면 규제 지역, 무슨 읍면 단위로 끝나면 이제 비규제 지역인데요. 파주, 문산, 원롱, 조리읍집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대출도 나와요. 대출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50% 정도, 약간 더 적게 나오겠네요. 대출은 나중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은 내가 사고자 하는 집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일반 세율인 1에서 3%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정 신도시에 집을 사고 싶어요. 무슨 동으로 끝나잖아요. 오도동, 당하동, 상남동 이런 지역이. 이런 지역에 사도 8%의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시 취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내가 사서 내가 직접 집을 지으면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집을 직접 지으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춤 설계를 할 수 있는 곳, 대단지를 분양하는 곳들은 대부분 원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먼저 내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내겠죠. 대지로 바뀌어 있는 곳은 4.6%겠지만 대지로 바뀌어 있지 않은 곳은 조금 더 세금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으면 집 공사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국민주택 사이즈 전용 면적 25평 정도로 지으면 2.8%의 세금을 내고, 그 이상 국민주택 사이즈가 넘어가면 3.16%의 이 건축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5억짜리 집을 사면, 규제 지역에 있는 5억짜리 지어진 집을 사면 5, 8에 40,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원시 취득을 해서 집을 사면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설계를 하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집 크기, 구조, 면적, 또 자재에 따라서 건축비가 다르게 책정이 될 텐데, 목조주택은 600에서 650만 원 정도로 현장마다 약간씩 다르고, 철근 콘크리트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목조는 550만 원 정도, 콘크리트는 650만 원에 지었는데 자재가 많이 올랐죠.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됐었는데 자재값 상승으로 현장에 멈춘 곳도 있어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춤 설계를 할 경우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건축비 이 정도 면적에 목조를 지었을 때 얼마, 이렇게 금액이 산정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어컨은 설치해 주는지, 조경은 해주는지, 울타리는 해주는지, 오버헤드 주차장 도어는 설치해 주는지, 출입문은 설치해 주는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현장들이 에어컨 한두 대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고 기본 조경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별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붙박이장을 어디까지 해주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해주는데 그 외의 방들은 붙박이장에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꼭 체크를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고, 지역별로 토지의 가격이 다르겠죠.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더하면 내 집 가격이 나오니까요. 위치별로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야당동, 오도동, 당하동, 삼남동 이렇게 있는데, 저렴한 곳은 3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조금 비싼 지역, 전철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500만 원까지 평당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원롱 쪽을 가면 원롱 쪽에는 조금 저렴한 곳이 160만 원, 그리고 좀 비싼 곳은 200 중반, 그러니까 270만 원까지 분양을 하는 현장들도 있고요. 또 문산이 아무래도 좀 저렴한데요. 가장 저렴한 땅은 평당 130, 그리고 또 고속도로 새로 생긴 거 진출입로 앞에 있는 곳은 평당 30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산 지역이 이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로 라인이면 내유동, 관산동 이쪽, 그다음에 조리읍 이쪽인데요. 여기는 좀 저렴한 곳은 200만 원, 그리고 조금 비싼 곳은 300만 원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은 대지 가격, 건축 가격 이렇게 분양을 하는 곳은 거의 없고, 그냥 요 땅에다가 어느 정도 지으면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분양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요. 파주 지역이 요 정도 대지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짧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집을 소개할 때는 설명을 하면서 소개하다 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도 사진으로 올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는 집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거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장의 사진과 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민성하우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